네, 그럼 사운을 외치면서 마스터스쿨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사운드 시작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땅에 생각을 경영한다. 함께 서며 네, 굳게 서며 가자! 겸손히 가자! 섬긴다. 가자! 아자, 아자, 아자.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우리 마스터스쿨 1강에서 우리 회사 사운하고 그다음에 창업 이념, 경영 목표, 그다음에 3대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 1강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되는 지금 이 애터미 사운을 모든 회의에서 모든 세미나에서 시작과 끝에서 외칠 때마다 이 사운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원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애터미로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면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스터스쿨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상 마스터스쿨 항상 처음에는 짧은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고 시작하니까 또 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변화, 보통 변화, 마지막은 가짜 변화. 가짜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예를 들면 여러분 화이팅! 한다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가짐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마음가짐만 여러분이 으쌰! 하고 나면은 다시 이게 흐트러지면서 그다음에 허공으로 슉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거, 바뀐 거, 순간 마음가짐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보통 변화는 여러분 물리적 변화예요. 진짜 변화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완전히 케미스트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뭐냐? 여러분 보통 변화만 다가가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선형적인 변화예요. 노력이 보여요. 노력과 결과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뭐예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완전 성질이 바뀌어서 예측이 불가능할 것 정도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확.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변화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은 주휴수당 포함을 해서 계산하기 쉽게 월 200시간 한다고 할게요. 20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하면은 160시간에 조금 더 해갖고 180시간, 월 180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 근데 물리적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최저시급이니까 알바겠죠, 보통. 그럼 알바는 여러분이 정규직이 아니니까 뭐 겸업은 뭐 완전 문제가 안 되죠, 그쵸? 프리랜서로 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여기서 월 200시간 일했는데 100시간 더 일하면 어떻게 되죠? 300시간 일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1.5배가 됩니다. 1.5배가 돼. 변화가 일어났죠? 물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 10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은 400시간에 조금 더해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 변화가 왜 보통 변화밖에 안 되냐? 상단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이것만 돼도 좋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는 보통 변화도 진짜 변화도 발전의 카테고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다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느슨한 유대로 연결된 공동체니까 여러분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케미스트리. 왜냐면은 내가 1시간짜리 일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그거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400만 원 벌 수 있는 게 800만 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결정됐으니까 주제를 바꿔야 돼요. 내 능력치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미스트리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뭐가 바뀌면 되죠?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10,000원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뒤지게 해서 진짜 해서 시급 2만 원짜리에 상당한 일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 100시간씩 일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400만 원 벌던 게 갑자기 800만 원이 됩니다. 800만 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에서 한계를 부딪혔을 때 번아웃이 언제 오고
막 뭔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괴리가 언제 오냐면은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패러다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야.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이 막힌 건가?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능력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놈의 독서는 매 시리즈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얘는 여러분의 케미스트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단은 어떻죠?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제가 웬만한 사람보단 강연을 많이 다니고 특히 기업 강연을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거의 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도 많이 가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1년에 책 12권 이상 읽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거의 들지 못해요. 읽지 않아요, 책을요.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우리가 왜 책을 읽죠? 책에 있는 지식을 자기화시키고 책을 읽었을 때 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거나 혹은 내 사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자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풋식으로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아웃풋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인 것 같거든요. 가장 적은 효용을 투입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것 같거든요. 즐거운 면에서, 자기계발 면에서, 모든 면에서요.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모든 면에서 최고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하질 않아요. 진짜 학습은 내가 일을 할 때 일 자체를 잘하기 위한 필요한 걸 공부하는 거 다 학습이에요. 이거는 책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 주변 상황의 모든 데이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경에 서 알아보고 모든 것이 다 학습이죠. 이런 거를 잘하게 되면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요. 대부분의 변화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돼갖고 여기 보통 변화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상위 20%로 넘어가고 상위 10%로 넘어가고 싶으면은 이 보통 변화의 과정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독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기술을 마스터링 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당장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내 물리적 변화의 한계는 이 정도로 예측이 돼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바꿔봐야겠다, 나 자신을. 그래서 공부와 독서는 여러분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결정적으로 왜 진짜 변화가 어렵냐면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가시적이지가 않고 인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선형이랑 비선형을 이해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럼 뭐 화학이 더 좋고 뭐 물리가 더 나쁩니까? 왜 보통 왜 열심히 사는 게 왜 진짜 변화보다 나쁜 겁니까? 성실히 사는 건 미덕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육체적으로 힘들지 있지만 모티베이션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독서를 하면 이만큼을 이해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게 불가능도 아니야.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보통 변화를 하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은 잘 몰라도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정진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갑자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선형적인 노력의 보상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비선형적인 노력의 결과도 갖고 오려면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내면에 있는 것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능력치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갈아엎기 위한 작업에 또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킵해놓고 그걸 졸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롤모델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인고의 시간이 얼마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실패 더럽게 많이 하는구나. 진짜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저만큼 노력은 최소한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롤모델이 있으면 그분들의 노력을 맥스로 두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그분보다 능력치가 다른 게 딸린 게 있어서 그분보다 여러분은 2배, 3배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롤모델이 여러분 잘못 적용될 때가 그거예요. 저만큼 노력하면 나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저만큼은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케미스트리가 바뀌면은 비선형적인 여러분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네,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잘 새겨서 보시다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마스터스쿨 모여서 제품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데 말씀드리지만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기는 하고 이해는 하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이해해 나가서 내 걸로 만들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인풋하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웃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배우고 공부해서 그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스쿨 2강을 이어가면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스쿨 2강입니다. 지난주 강의에 이어서,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애용에 인색하다. 제품을 잘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애터미 제품이 좋다, 애터미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애터미 제품을 생활 속에 담고 있지 못하신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면서 항상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로잡혀서 이건 왜 이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좀 그런데? 라는 식으로 품평하기 바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 알리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아마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애터미 사업 전달하다 보면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 애터미 사업 열심히 했대요. 근데 열심히 하셨는데 돈을 못 벌었대. 그럼 어떻게 하셨냐? 라고 물어보면서 보상 플랜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보상 플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물며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애터미 쇼핑몰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서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자체도 모르면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이 잘 되길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겠죠. 다음, 미팅에 불규칙하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관계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자료, 카톡에 보내드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돈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있는데 애터미 역시도 그 하나의 성공을 하기 위해 하나의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애터미라는 자본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애터미 사업에 회원가입했다라고 해서 이 자본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본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얘기하며 그 다음에 나를 어필하는 매력 자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인적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나의 성공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지적 자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경험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고 그것을 아웃풋, 행동으로 또 실천으로 경험으로 체득을 해야지만 변화하고 나의 완성된 애터미 자본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팅에 불규칙하게 나오고 때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나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참석을 하고 안 하고 교육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 그럼 과연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마이웨이를 한다. 흔히들 안다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애터미, 그거 간단해, 별거 아니야. 라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난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가 안 나오는 건 충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병이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미팅에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모르면서 주변에 알리게 되고요. 제품 애용에 인색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성공에 지나치게 조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만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아요. 회원가입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스폰서가 많이 도와줘야 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트너 똘똘한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내 성공은 저절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음, 거절에 민감하고 상처를 크게 받는다. 이 말은 즉슨 내 자체가 아직 꿈도 작고 아직 연약하다라는 의미겠죠. 거절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나의 마음과 나의 성공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상처를 크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직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며 가며 사람들한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이 일이 성공하는 일이야? 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안 된다는 얘기, 못 한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되돌아오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스폰서를 무시하고 상담하지 않는다. 애텀에서 말하는 스폰서는요, 계보도 위에 달려있다고 모두가 다 내 스폰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 스폰서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단 하루가 됐더라도, 단 몇 시간이 됐더라도, 나보다 먼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회원가입이라는 것을 결정하신 분들이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른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름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스폰서를 찾아 나가시면 돼요. 애터미 계보도는 어떤 단계요? 무한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머리 위로 스폰서가 무한히로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스폰서를 찾아가서 각 모든 스폰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과 그 사람들의만의 노하우를 내 걸로 빨리 흡수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음, 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자격지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애텀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항상 나 이거 못해요라고 핑계대기 바쁩니다. 하지만 애텀에서 말하는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당신은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라고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터미에서 사업자라고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함께 시도하고 도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그 일을 잘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만들어졌을 경우,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할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핑계 대시는 분들은요, 마음속은요,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없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념하지 않습니다.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임계점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에 한계점을 만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한 가지를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도록 노력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애터미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는 일이잖아요. 나는 100명한테 알렸는데 도대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1000명한테 알렸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까지 알려야 돼요? 내 결과치가 만족할 만큼 되었다 생각했을 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을 이미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도전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집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가 좋아, 뭐가 나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등등의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하게 입으로 내뱉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테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자폭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의 이야기, 나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 역시도 더 이상 애터미 사업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발목 잡는 일까지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두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전염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가 있어요. 요즘에도 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성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참 빠른 것 같죠? 이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빠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정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부정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할 수 있다. 해내야만 한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서 항상 도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셀프 코어 리더가 될 준비를 하지 않는다. 뭐 지금 제 머리띠에 가려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종업원 마인드라고도 합니다. 셀프 코어가 과연 무엇일 것인가? 말 그대로 셀프,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코어는 뭐냐면 일정한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애터미에서 말하는 과연 리더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들 리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과연 누구를 컨트롤해서 누구를 앞장서서 누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 혼자, 나 스스로라도, 나 혼자만이더라도 함께 애터미 시스템과 교육과 제품 애용에, 그 다음에 애터미 쇼핑몰 이용하는 등등의 애터미 사업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급한 마인드, 직장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셀프코어,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셀프코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셀프코어 리더가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석공이, 3명의 석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석공녀한테 찾아가서 어떤 선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돌을 왜 다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석공은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깎아야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석공이 한 명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석공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돌을 왜 깎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돌을 제대로 깎아놔야 이 돌 위에 기둥이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제대로 깎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석공이 땀을 삘삘 흘리며 열심히 돌을 깎고 있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 석공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돌을 정성스럽게 잘 깎아야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이 기둥이 잘 서야 여기에 지어지는 멋진 절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돌을 부지런히 깎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돌 깎는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석공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애터미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전달만 하는 일이냐? 단순하게 제품만 팔고 있는 일이냐? 단순하게 회원가입만 쫓아서 하고 다니는 일이냐?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터미 회원가입 나는 100명, 1000명, 20명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자, 애터미의 회원가입은 결과치죠. 회원가입이 목적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다 보니 회원가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회원가입된 사람들 중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소비자를 만들고, 애용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드는, 또는 소비자를 찾고, 애용자를 찾고, 사업자를 찾는 일이지, 회원가입 자체가 목적인 일이 아니더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남에게 나의 성공과 인생과 꿈을 맡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나의 성공, 인생, 꿈 어떻게 맡겨요? 우리 회장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애터미가 다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스폰서가 다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잘할 건데, 나는 뭘 할까요? 중심에 나는 없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정도의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 함정을 벗어나서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서 하나. 대부분 보면은 생계를 살아야 되고 일정 부분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나의 부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남는 여가 시간을 여러 가지 부업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업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모든 정신을 빼앗기면서 다른 것을 돌아볼 여력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부업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혹 보면요. 동네에서 뭐 가게를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부업 삼아서 뭐 이게 뭐 풀 붙이는 거, 봉투 접는 거 뭐 이런 것들 부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막 좋다고 얘기하면 이거 10개 붙이면 얼마고 20개 붙이면 얼마고 100개 붙이면 얼마고 막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한 달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애터미도 똑같은 부업입니다. 하지만 부업을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문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지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도 하나의 또 부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겨요? 전념하지 않고 틈날 때, 그냥 생각날 때 집중하지 않고 비중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하시는 부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터미 사업은요, 비록 내가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할애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업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겸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업과 겸업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부업은 틈날 때, 시간 날 때, 여유 날 때 가볍게 하는 일이 부업이고 경업은 겸업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터미 사업이 겸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터미라는 사업을 그 일과 어떻게 시간 배분과 그 다음에 역량 배분을 하셔서 일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정한 또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하기에 최적인 분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 한다거나 내가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매일매일 일정하게 움직이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일정한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만나고 반복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반복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되는 것이죠. 뭐? 애텀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쓸데없이 그냥 시간 까먹는 이야기, 불필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너 요즘에 얼굴이 왜 그러니? 건강은 괜찮니? 집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은 뭐니?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야, 요즘에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한번 써보면 정말 좋더라. 나 이거 한번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 라고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소비자로 만드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장기전이 될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느슨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부업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일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누구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겁나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1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얼마나 집중해서 계획된 일을 제대로 수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달을 하시는 분과 하루에 24시간 애터미 생각만 열심히 하고 눈 떴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빨리 성공하게 될까요? 아마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설정하셔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는 사업자, 부업자가 훨씬 더 빨리 성공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루 24시간 머릿속에 애터미 생각만 담고 있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요? 인풋, 아웃풋이 돼야 된다 말씀드린 거죠? 머릿속에서 애터미 생각 백날 첫날 해봐야 내 머릿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목표를 명확히 하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기본 철칙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모든 일들은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소비자 1명이라도 나는 꼭 만들겠다. 하루에 1만 PV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 등등의 나만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군가한테 나 이거 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설정하셔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다가 보면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서투니까. 잘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색하고 쑥스럽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선 애터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라인 구축. 우리 애터미는 계보도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계보도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보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계보도를 구축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구축할 때 유의사항. 첫 번째, 본인이 두 라인을 구축하는 일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어원이 어디에 있냐? 바로 바이시클, 자전거에서 나왔습니다. 두 발 자전거입니다. 네 발 자전거 있으면 좋겠는데, 애터미는요, 두 발 자전거예요. 바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굴러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바퀴 크기는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한쪽은 우리 스폰서가 열심히 해주니까 난 모르겠고, 난 요 한쪽만 하면 돼. 그러면 한쪽에서 바퀴가 빠지거나 말거나, 바퀴가 굴러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내가 힘을 주지 않더라도 자전거 페달의 체인이 두 쪽에 다 붙어 있을까요? 한쪽에 붙어 있을까요? 한쪽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이 안 붙어 있는 바퀴도 굴러가야지만 자전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비록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있더라도 한쪽 라인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모른 척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자전거 바퀴의 체인이 앞바퀴에 붙을 수도 있고
뒷바퀴에 붙을 수도 있고 앞바퀴 뒷바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오한 내용은 개보도 미팅 상황에서 스폰서와 함께 더 깊이 알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부는 한 코드임을 기억해라. 자, 애터미는요, 초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얘기해서 아무나 회원가입 받으면 다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터미 초창기 때. 자, 이제는 애터미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은 애터미 회원가입을 한 번쯤은 다 해봤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터미를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막상 회원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데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애터미 회원가입하려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맨날 할 때마다 이미 다른 데 회원가입이 돼 있대요. 이 사람은 벌써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아두어야만 되겠죠. 회원가입되어 있다고 포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상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서 멤버십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하나의 코드로서 한 명의 사업자로 애터미 회사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굳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등본까지 찾아가면서 찾아내지는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상세한 내용은 상위 스폰서님과 계보도 구축하시면서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업하지 않는 회원 라인 구축 금지. 대부분 사업하지 않는 회원, 나 애터미 사업하는데 좌우에 수당 받으려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한 좌우에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회원가입이 달아야 돼. 그럼 이쪽에는 우리 딸내미 달고 저쪽에는 우리 아들내미 달아놓고 동네 아줌마가 또 회원가입한대. 그럼 우리 딸내미 밑으로 달아주고 지나가는 옆집 순이 아저씨가 회원가입해주겠대. 우리 아들내미 밑으로 달아주고 또 지나가는 또 옆집 미용실 아줌마가 회원가입해준대. 그럼 우리 딸내미 좌측에 달았으니까 이번엔 우리 딸내미 우측에 또 달아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터미 회원 가입하는 일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터미 회원 가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찾는 일이고 그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게 만들고 그 애용자가 사업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회원이 좌우 모든 것이 구축이 되고 수당도 빵빵 딱딱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같으면 애터미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애터미는 공짜 사업을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일도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서 굳이 억지로 사업하지 않는 사람 라인 구축까지 해줘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이 왜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없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지?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간혹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현혹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참 쉽고 편한 일이다라는 걸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자, 스폰서 라인, S라 한쪽 라인은 내가 해도 되니까 넌 한쪽만 하면 돼. 엄밀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것은 점점 불가능한 사업 플랜이 되어 가면서 차후에 서로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심지어는 사기꾼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개만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나 애터미 사업 싫어. 나 애터미 사업 머리 아파서 싫어. 근데 내가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 아는 사람들 다 소개시켜 줄게.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당장 저 사람을 애터미 사업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버리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저 사람은 애터미 사업 관심도 없고, 돈 들어오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나한테 열심히 사람만 소개시켜주고 알려만 줬는데 나는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좌우로 멤버십을 열심히 펼쳐줘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단순히 소개만 해주는 사람을 애터미 사업자처럼 만들어버린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애터미 사업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협력자가 될 것인가. 또 그 사람이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문제는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의 재원은 다 바닥이 났는데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좌우의 인맥에서 좌측에서 또 누가 나도 사업하겠다고 나오고 우측에서 나도 사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후원은 또 누가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개받는 대로 어떻게 해요? 한쪽 내가 집중해서 내려가는 라인으로 내가 후원해 줄 수 있는 라인 쪽으로 쭉 몰아서 한 줄로 쭉 내려가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탈퇴 후 1년, 내가 스스로 탈퇴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자진 탈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진 탈퇴 후 재가입 시기는 1년 후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후 아무런 이력, 즉 본인 이름으로 발생한 포인트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1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무실적자, 회원 포인트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회원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굳이 6개월로 안 바꾸고 1년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 애터미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1년이었던 것이 6개월로 줄었다는 얘기는 6개월도 언젠가는 줄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일단 한번 달아보자라고 달아봐 놓고 저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얼마나 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를 얼마나 잘 후원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그냥 그 상태로 탈퇴해서 나가고 더 열심히 더 잘하는 스폰서를 찾아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멤버십해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다른 라인으로 갔다? 어때요? 열 받아요? 기분 겁나 나빠요? 미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서 뭘 쌓아야 돼요? 매력 자본도 쌓아야 되고 인적 자본도 쌓아야 되고 지적 자본도 쌓아야 되고 경험 자본도 쌓아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지 않더라도 쌓고 있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고 하면 뭐가 돼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계속 보여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다음, 라인 변경 요청 요령.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라인에서 이미 회원 가입했던 사람들이 무실적자 또는 1년 동안 본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미동인 매출이라고 하죠. 미동인 매출로 해서 새롭게 나한테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겁나 좋아요? 무지하게 좋아요. 무지하게 좋죠?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고 이미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나와 애터미 사업을 하겠대요. 어떻게요? 내일은 뺏어서 오면 참 좋겠죠. 내일은 뺏어 왔다가 그 전에 있던 그 라인의 스폰서라는 상반이 알아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바로 애터미 본사에 전화하고 유인행위를 했네 말았네 라는 등등의 구설에 오르면서 누구 징계를 먹네 안 먹네라는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정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애터미 재가입 시점에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미 함께 일을 해왔던 상위 스폰서하고 정확히 매듭을 짓고 나한테 오시길 바랍니다라고 정중하게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키워놨고 멤버십 했던 파트너 또는 소비자가 어느 순간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다른 라인으로 훌딱 옮겨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년 하면서 싸워야 돼요? 아니겠죠. 결국은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나를 떠나간 사람입니다. 정중하게 그분한테 사죄를 하세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해서 제 곁을 떠나시는군요. 저쪽에서 반드시 애터미로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꽃을 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은요, 저쪽에 가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은 내 밑에 남아 있어도 나와 관계가 힘들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잘 됐구나, 똥 치워졌다 생각하고 좋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초기, 중기, 후기 사업에 대한 계보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만들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자, 초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과제가 있었죠. 명단 작성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0명씩 매일매일 한번 작성해 보면 일주일만 10명씩만 작성해도 벌써 70명이에요. 자, 이렇게 무작위로 작성하는 명단이 바로 초기 계보도입니다. 이것은 회원가입을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내가 가져가고 있는 명단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이지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명단은 아닙니다. 이 계보도 이 명단을 가지고 1차 명단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1차 명단이 바로 무작위로 명단 작성하는 게 바로 초기 명단, 초기 계보도인 것입니다. 다음 중기 계보도는 그렇게 전달하고 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소비자들도 생기고 파트너도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중기 계보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 회원 가입을 하신 소비자와 회원 가입은 안 했지만 나한테 제품을 구매해서 써주는 소비자를 나눠서 구분하시고 그중에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시고 나와 함께 애터미 사업을 도전하겠다고 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또 따로 구분하셔서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성장해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점점 라인이 형성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계보도가 바로 후기 계보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나누어서 계보도 명단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초기 3개월. 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3개월. 나는 애터미 사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무슨 초기 3개월? 자, 내가 언제 사업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아직 서두를 못 찾고 있는 모든 애터미 사업자들이 지금부터야 초심으로 돌아가는 단계가 바로 초기 3개월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자,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첫 번째, 확신의 단계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알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대로만 알게 되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확신의 첫 번째가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제는 애텀이 회사에 대한 확신은 두말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선두 기업이 돼가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600가지 이상의 좋은 유명한 대중 명품의 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상 플랜 그리고 애텀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다음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A라는 것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 결국 B라는 완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애터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미나 시스템, 그리고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셀프 코어 시스템, 그리고 내 주변에 협력하고 있는 여러 파트너와 또는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등. 애터미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야 되고 그것을 행동해야만 하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모든 시스템 안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끌려만 다닐 거예요? 끌려만 다니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돼지가 끌려다니면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에 갑니다. 그쵸? 애터미 사업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일입니다.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끌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디로? 나만의 시스템으로. 아, 씨발. 그래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 안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바로 뭐냐? 나의 확신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시죠. 우리 사원에도 나와 있죠.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내가 이미 벌써 월 1억을 받는 성공자가 됐다라는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가지고 와서 그 모습 안에 꼿꼿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 한마디까지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까 처음에 영상에 보셨던 바로 케미컬, 화학적 변화라는 것이에요. 과거 기존에 내가 여태까지 주변에 보여왔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에 내가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표정도 달라져야 되고, 말투도 바뀌어야 되고, 복장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나은 미래가 나에 올 거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모습으로, 누가, 야, 당신 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데? 옷멀모세가 바뀌었나? 표정이 바뀌었나? 나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옷도 새로 못 사 입고, 화장도 제대로 못 하고, 씻지도 제대로 못 해.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 바로 얼굴 표정이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100만 불짜리 표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거울 보고 만드세요. 의외로요, 사람들이요. 나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연기자들은 자기 표정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봐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요, 내 표정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애터미로 성공하기 위한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봐도 야 넉넉하고 여유 있고 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하나 둘씩 바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런 확신이 찼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동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요, 난 이게 잘 안 돼요. 난 이게 어려워요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굳이 행동의 단계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은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확신의 단계에서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어요. 제품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야, 시스템 열심히 쫓아다녀봤더니 귀에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울 보면서 미소 짓고 확신에 찬 내 얼굴을 자꾸 보여줬어요. 그러고선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센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편의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장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 그래? 어머 우리 사장님은 얼굴이 인상이 좋으세요. 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뭐가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요즘에 제가 이런 걸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좋네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 되겠대요. 집에서 쓰는 제품도 기왕이면 이런 거보다 이런 걸 써야 되겠더라고요.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뻐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동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 계세요. 해모임 먹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해모임에 반했어. 근데 지나다가 길 가는 셀폰 모르는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걸걸걸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사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해모임 한번 드셔보세요. 생폰 모르는 사람한테. 해모임에 미치면 그렇게 됩니다. 화장품에 미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나다가 어떤 이쁘게 생긴 언니가 얼굴에 잡티가 껴있고 꾀적지하고서 잘만 가꾸면 이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쫓아가야죠. 언니 이렇게 이쁜 얼굴을 왜 가꾸지 않아 하고 이렇게 우중충하게 댕깁니까? 내가 좀 신경 좀 써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남자다 보니까 여성분한테 함부로 이런 멘트 날렸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참고 있어요. 그리고 호일러 법칙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호일러 법칙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 내가 아는 지인한테 내가 주는 정보는 절대 정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직접 애터미 사업 해보세요. 제품이 좋아요. 회사가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자리로 초대하고 안내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주는 자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지.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저 친구가 참 고지식한 양얘고 막 다단계 하면은 사죽을 떠르는데 쟤를 만나서 뭔 얘기를 하지? 라는 고민을 해봤으면 해봤지. 저 친구를 어디를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우리 정우재 국장님을 만나게 해줘볼까? 우리 스폰서 누구를 만나게 해줄까? 세미나 어디를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은 안 될 거야. 라고 바로 제껴라 버렸잖아. 그래서 사업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셀프 리더의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확신을 하시고 행동은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반복으로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행동하고. 근데 확신이라는 게 사람 머리라는 게 좀 지나면 다 까먹어요. 확신도 한 번 튼튼하게 먹었다고 하면 그게 바로 느물느물해져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작심 삼일. 자, 작심 삼일을 이겨내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3일마다 작심하기. 이게 셀프 코어 단계입니다. 작심을 매일같이 하시면 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같이 작심을 하셔서 그 작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서 행동하시고 이 행동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셀프 리더의 단계입니다. 오늘은 힘들어서 쉬고 내일은 아파서 쉬고 내일은 누가 어쨌다고 해서 쉬고가 아니라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누가 어째도 해야 되고 저는 하물며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조카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사업 설명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고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은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내가 진짜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서 앉아갖고 상주 입장에서 조카들 앉혀놓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너네들도 굳이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 라고 하고 떠들고 있는 이야기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자, 나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취직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쉰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40%가 넘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남은 애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자소서.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 다녀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잘 열심히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써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매일같이 밤새워가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작성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느냐? 나의 이력과 나의 특징과 장점을 어필하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난 이 일을 어떻게 성공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와 언제까지 그걸 달성해야 되는 달성 시점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인지 공략 방안도 제시하고 그걸 직접 시뮬레이션 해서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작성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한 줄 사업 계획서 나는 땡땡땡을 위해서 땡땡땡을 하겠다라는 거 정도는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땡땡땡과 땡땡땡은 뭘까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게 나의 한 줄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것만 주창 떠두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되물어 올 것입니다. 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애터미를 한다고? 애터미 하면 정말 부자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겠죠. 왜? 우리가 확신의 단계에서 회사에 대해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한 내용 해주면 돼요. 아마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되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겁내지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게 많아요. 아직 몰라.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더 알아봐서 알려줄게. 다음에 만나서 내 이야기 다시 들어줘. 라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애터미 사업 이제 조금 막 시작했는데 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바보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 모르는 걸 알아야 그 모르는 걸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피치도 해야 되겠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막 복잡하게 막 기술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감 넘치게 자신을 표현하라. 몰라도 모른다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세요. 나 지금 네가 물어본 거 답해줄 수 없어. 나 몰라. 하지만 알아가지고 올게. 할 수 있죠? 전 그 네. 알아갖고 와서 외워서 해주는 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쉽죠? 이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이래도 어렵다고 하면 어디 가서 굶어 죽어야지. 그렇죠? 나 말할 줄 몰라요? 벙어리도 아니고 왜 말할 줄은 몰라요. 지난번에 성공자 스피치 하는 거 보니까 말씀 못하시는 농아도 성공해서 스피치 하더라고요. 농아는 어떻게 해요? 말 못하는데 손짓발짓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농아들끼리 수화로 하겠죠. 하지만 농아 못하는 일반 사람들 그 밑에 파트너로 없을까요? 손짓발짓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스피치 별거 없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도 상관없고요. 어버버 해도 상관없고요. 말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뻥고 자신감 넘치면 진짜처럼 보여요. 그러한 자신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2강의 과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성공 사업 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아마 애터미 사업을 좀 그래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직급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아직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언제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고 중요한 것은 세일즈 마스터 도전 날짜만 적는 것이 아니라 유지 날짜도 적어 주시면 돼요. 왜? 애터미 사업은 한 번 달성해 놓고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즈 마스터 한 번 달성하고 그 다음 세일즈 마스터 또 언제 도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팀장 언제쯤 도전해 보실 것인지 나름대로 직급 계획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직급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그 직급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그러려면 애터미 보상 플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보도도 수기로 한번 그려보세요. 개보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그려보세요. 하루에 12번도 좋습니다. 어떻게? 가운데 내 이름을 적고 내가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위 스폰서를 최소한 3명 정도는 위로 적어 나가세요. 내 위에 누가 있지? 그 위엔 또 누가 있고 그 위에는 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내 하위에 좌우에 좌측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우측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애터미 사업을 그래도 한두 달 정도 해보시게 되면 아마 A4 용지에 다 적기가 힘들 정도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큰 전지 사다가 열심히 다 그려놓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A4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몇 명 못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뺄 사람 빼야 되겠죠. 뺄 사람 빼라고 A4 용지 안에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계보도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중요한 사람들만 남겠죠. 그 중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를 계보들 보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시청은 뭐 여러 가지 애터미 회사 영상이라든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오늘 할 거는 애터미 회사는 필요 없어. 하나만 보세요. 보상 플랜에 대한 영상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3강에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늘 2강에서도 개보도 솔직히 헷갈리잖아. 개보도 이 보상 플랜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보도를 알고 이해하고 보상 플랜, 그다음에 직급도 설명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상 플랜을 반드시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애터미 보상 플랜 쳐서 긴 것도 좋고 짧은 것도 좋으니까 머릿속에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차차 알아가면서 도움을 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또 강의 보상 플랜 영상 듣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전달, 제품 외형. 자, 나름대로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애터미 보상 플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름 단위 지급 플랜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 매월 1일부터 15일, 16일에서 말일까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지급 플랜이 있는데 그 지급 플랜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자, 그 첫 단계로 지금부터 보름 단위로 30만 PV 매출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한테 판매를 하든지 내가 집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써보든지 해서 그걸 기록을 해서 요렇게 30만 PV를 직접 내가 주문을 해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아무리 집에서 많이 쓴다고 해도 보름에 5만 PV, 10만 PV밖에 못 쓰겠어.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20만 PV, 25만 PV를 함께 써줄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쫓아서 가서 매달려서 하세요. 언니, 보름에 칫솔 하나씩만 사줘. 치약 하나씩만 사줘. 라고 매달리는 소비자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언제까지 매달려서 쫓아다니면 댕겨야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예를 들어서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정도만 되면 애터미에서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는데 30만 PV 해봐야 60만 원 한 달에 뭐 끼케야 120만 원?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러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포인트를 만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세일즈 마스터 월 200만 원만 갖고 애터미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팀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본부장도 되고 결국은 뭐가 돼요? 임페리얼 마스터 월 1억이 될 거예요. 임페리얼 마스터 월 1억이 되면 쓰지 말라고 해도 월 한 달에 아마 1000만 원씩 제품 쓸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선물 주고 하느라고. 자, 그래서 그거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 강의 2회 이상 참석 후 강의자와 사진 찍고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제가 과제를 만들어 드린 것이고 다음 본사 세미나 참석 후 동참 스폰서와 사진도 찍어보기. 자, 좋은 예가 있죠? 요번 주 금토 뭐예요? 석세스? 서비스. 석세스 세미나 참석을 하셔서 세미나. 스폰서와 또는 파트너와 함께 사진도 찍어서 여기저기에 나 열심히 애터미 성공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 마무리가 되면서 한자성어 또 잘난 척 하느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환골탈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낡은 한골 태도나 탈퇴. 관습 따위를 고쳐야만 모습이나 형태가 새롭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골, 탈퇴. 뼈를 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를 깎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해야만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지금까지 살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지금처럼만 돼요. 하지만 정확히 케미컬 완벽히 나의 바뀌는 모습으로 바뀌셔야지만 진정한 애터미 성공자로서 제대로 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 해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해내실 수 있죠? 네. 네, 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실 걸 바라면서 오늘 마스터 스쿨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셔요? 네, 그러면 우리 사원 힘차게 외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사원 대창 준비. 이야! 야, 사원 시작!
영어를 영어를 소중히 소중히 여기면 나가요. 여기면 경영한다. 시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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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공손히 공손히여 섬긴다. 공손히 가자, 섬긴다. 가자, 가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에도 좀 일찍 들어와 주세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